1977년 새 시정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77년에 3대 시정 기본 목표를 총력 안보,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 그리고 국민 총화에 두겠다고 말하고 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목표를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 자립 단계까지 끌어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립 경제의 확립. 이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투자 재원을 자력으로서 조달해보자. 투자 재원을 100% 우리 국내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박 대통령은 국제 수지면에서 흑자를 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초 박 대통령은 77년부터 시행되는 의료 시해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서울 영등포 보건소와 민간 지정병원에 들렸습니다. 이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이 시책은 사회보장제도의 첫 출발이므로 지정병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77년도) 중앙관서에 대한 연두 순시입니다. 이 순시에서 박 대통령은 두뇌 산업 육성에 힘쓸 것과 부가가치세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도시 인구의 집중 현상을 막으며 각국의 경제 수역 200해리 선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하고 모든 기업체가 공장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철도 연변의 불량주택 정비와 관광 진흥, 낙도의 무선 전화 시설과 이동 단위 전화 가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원호 대상자부터 집중 지원해서 월 4만 원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반사회, 반시국적 행위를 철저히 다루고 효도를 앞세운 도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정의 근본 문제는 인구 억제라고 지적하면서 임시행정 수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연두 순식길에 나선 박 대통령은 충북 보은 농업고등학교에 들러 4.27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실험실 등의 각종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충남 순식길에 대전의 충남기계공고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하고 두뇌 산업 개발로
4차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간 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박 대통령은 매월 초 월간 경제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간부들 접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광산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부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섬유 근로자들의 저임금 해소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범 예비군 일행을 접견하고 형토 예비군이 그동안 착실히 성장했기 때문에 막강한 방위력을 갖게 되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한 엠마누엘 론 이스라엘 대사와 호세 무노스 과테마라 대사의 신임장 제정입니다. 77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입교식. 신입생들은 교칙을 준수하고 생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국가 간성의 자질을 연마할 것을 다짐했는데 이날 영식 지만군도 입교했습니다. 제33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육사에 세워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호국비를 제막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유시에서 총화 단결이야말로 총력 안보의 바탕이고 국력 배양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5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땅과 하늘,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1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오늘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가 제2의 영토나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우리 해군의 책무도 그만큼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사 졸업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방위산업 시설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몇 해 안에 모든 무기가 완전히 국산화돼서 자력 국방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2회 식목일. 이날 박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경기도 시흥군 지지대곡의 야산에서 나무를 심고 1년에 이틀을 식목일로 정해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 4월 박 대통령은 예고 없이 근로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야간 특별 학급을 시찰했습니다. 서울 대방여중과 영등포 여상, 영등포 공고 등을 둘러보며 고향에 돈까지 보내면서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 학생은 물론 나라의 장래에도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충무공 탄신 432돌 달의 행제입니다. 이날 달의 행제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현충사에서 4km 떨어진 충무공 묘소도 찾아 헌화했습니다.
또한 이날 조선왕조 때 명피이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군 용궁리를 찾아 둘러보며 이 집을 조선시대 유물로 잘 보수하되 민속적인 풍속도 아울러 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의사에서 베풀어진 윤봉길 의사 의거 45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적십자사 병원선 백년호 취향입니다. 이 백년호는 박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마련된 것인데 서해 낙도 주민들의 무료 진료 봉사를 위한 병원선입니다. (77년도) 5.16 민족상 시상식입니다. 학예부문 본상에 서울농대 허문회 교수, 23년간 육종학의 연구개발에 전념하면서 통일벼와 철벼의 새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교육부문 본상에는 부산기계공업학교, 개교 10년 만에 정밀가공기능사 1250명을 배출해 중공업 발전과 공업입국에 이바지한 학교입니다. 사회부문 본상에는 이육주 여사, 대구에 사는 이 여사는 부실 중고등학교 5개를 맡아 재건했습니다. 안보부문 본상에 대검의 한옥신 공안부장, 검찰에 몸담은 지 27년간 국가 보위와 사회의 안녕질서 확립에 헌신해왔습니다. 제양군인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6.25 참전용사와 우방국 향군 대표들의 접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5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터 미국 대통령이 보낸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승 신민당 대표도 접견하고 한미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에 새로 지은 어학관 개관식입니다. 이 어학관은 박 대통령이 시청각 교육기재와 도서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동창과 학부모들이 힘을 합해 세운 것입니다. 서울 용두동에 세워진 경로병원 준공식입니다. 대한구국봉사단이 설립한 이 병원은 65세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면 누구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이날 구국봉사단 명예총재인 영예 근혜 양은 이 병원의 개원으로 불우한 노인들을 친부모처럼 돌봐드릴 수 있게 됐다고 경로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구국 여성봉사단 명예총재인 영예 근혜 양은 전국 곳곳에서 열린 새마음 갖기 걸기대회에 참석, 새마음 갖기 운동을 생활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만물이 소생하여 저마다 새싹을 돋우고 꽃이 피듯 우리의 새마음 갖기 운동도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운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춤과 효를 바탕으로 한 맑고 곱고 깨끗한 마음의 꽃을 피워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 기풍의 심화는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의 경제 그리고 국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장래를 더욱 밝게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충효 정신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피땀으로 갈고 닦아 우리에게 물려준 자산이며 보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효자문, 효녀문, 그리고 역사 소설을 통해 수없이 들을 수 있는 효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등은 우리 마음을 그러한 도덕관에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비록 그 정신이 한때 기울었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건재하여 오늘날 우리 정신운동의 바탕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강토를 지키고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왔습니까? 700의총이나 국립묘지를 찾아 머리를 숙일 때 또는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값진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무엇을 믿고 또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비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이 땅을 복되게 가꾸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운 훌륭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바람,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희생은 그러한 국가 건설의 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 5월 19일에 있은 영예 근혜양의 AFKN 텔레비전 기자회견입니다. 박 대통령의 중부전선 종합유격훈련장 시찰입니다. 이날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우수한 하사관이 사관학교로 진학할 수 있고 우수한 준이도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도 들려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능에서 열린 정부 각부처 대항 사격 대회. 박 대통령은 이날 대회를 참관하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78년도 42회 세계 사격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25를) 이틀 앞둔 6월 23일 박 대통령은 중부전선 승진기지에서 있은 육군 보병대대 공격훈련과 화력시범을 참관하고 초전필승의 임전태세를 다짐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범에는 우리의 기술로 연구 개발한 소총, 기관총, 야포, 발칸포 등의 실탄 사격이 실시됐는데 북괴보다 그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열린 77년도 한국기계전시회입니다. 서울 강남시립병원 개원식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영예 근혜양과 함께 개원식에 참석하고 병원 시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어 남서울 대운동장 건설 현장에 들려 공사 진척 상황도 살폈습니다. 이해 7월 초 서울 경기지방에 50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급거 현지 수해 상황을 돌아보고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의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영의 근혜 양은 구로동의 수출산업공단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이 수용돼 있는 시흥 이동 해명보육원에 들려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많은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시 수해 현장의 복구 현황을 살피면서 주택 문제와 방역 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노임 소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서 자력 복구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 회장단 일행을 접견하고 그동안 모금한 수재민 원호 성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보이스카우트 세계연맹 이사회 모리스 간시 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보이스카우트 세계연맹 명예총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7번째 비료 공장인 남해화학 여수공장의 준공식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건설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여천 종합화학단지 내에 세워진 이 비료공장은 단일 비료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 요소와 복합 비료를 연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어 북한의 흥남 비료보다 2배나 큰 것입니다. 이해 8월 6일 시내 휴양지에서 있은 기자회견입니다. 회견이 끝난 후 영의 근혜 근영량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3주기를 맞은 여사님의 묘소. 많은 참배객이 줄을 이은 가운데 영의 근혜 근영량 자매가 어머니의 묘소를 참배한 후 다른 참배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님의 기념관이 고인의 모교인 서울 배화여자 중고등학교에 세워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의 근혜양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하고 기념관 내부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 기념관은 용여사께서 서거하기 전 모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성금을 보낸 것이 계기가 돼서 세워진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낸 송원대 유물 전시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영의 근혜양과 함께 유물들을 관람하면서 유적들을 계속 찾아내서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 8월 31일 영의 근혜양은 일본 NTV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에는 잠시 청와대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공사가 끝난 서울 시내 시찰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광화문 서대문 간 도로와 용마루, 남부 순환도로 등을 거쳐 분자동의 종합 종말 처리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9월 1일에 있은 대통령 경호실 연무관 개관식입니다. 충성 연병장에서 있은 77년도 삼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시에서 우리는 적을 먼저 공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몇 배 더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남산기슭에 세워진 통일전 준공식입니다. 이 통일전은 76년 박 대통령의 지시로 건립된 것으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전 준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영의 근혜양, 영식 지만군과 함께 불국사도 둘러봤습니다. 여성저축중앙회가 마련한 제6회 창의력 개발 전시회입니다. 영의 근혜양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수입금을 모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이용하는 정신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수 직업훈련원 제4기 수료식과 제5기 입학식입니다. 이날 식에 참석한 영의 근혜양은 졸업생과 신입생들에게
기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세를 지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하고 환영받는 산업 역군이 돼서 훈련원의 명예를 빛내고 나라에 보답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후 아시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각국 대표들의 접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3,600만의 생존과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요, 인권이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세계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단 일행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제3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한 우리 선수단 일행의 접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세계 제패는 우리 국력의 눈부신 신장을 널리 소개한 것이며 훌륭한 체육 외교라고 치하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를 꽂은 우리 등반대원들 일행의 접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영도 대장과 고상돈 대원에게 체육 훈장을 달아주고 이번에 정상에 오른 것은 원정대원 18명의 총화와 국민의 단결된 힘의 결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선 한국인의 의지의 표상이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대장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자연석을 증정했습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의 접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 지도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다과를 베풀면서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건군 29도를 받는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하루빨리 국력을 길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도 우리 힘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증언이 서려 있는 이 강토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력을 배양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도 우리 힘으로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민족 중흥의 대업을 이룩하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요 자손 만대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숙한 민족사의 소명에 부응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에 반역하는 도당들의 기도와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철통 같은 대리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531돌 한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 영릉에서 있은 제1회 세종대왕 숙모제전입니다. 영릉 정화 준공과 함께 베풀어진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 단장된 경례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춘천에서 있은 새마음 갖기 강원도민 골기대회. 이날 행사에서 영의 근혜 양은 재물이나 명예의 노예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그 어떤 서슬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 후 춘천 경로회관으로 세워지는 명덕회관 기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청주에서 있은 새마음 갖기 충청북도 도민 골기대회. 이날 행사에서 영의 근혜 양은 물질 문화가 나무의 열매와 꽃이라면은 정신 문화는 그 나무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겠다고 말하고 훌륭한 정신 문화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기계공업진흥관에서 있은 제8회 한국전자전람회입니다. 영의 근혜 양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 캠페인으로 열린 도서 전시장도 둘러봤습니다. 제1회 자연보호 사진 전시회입니다. 이날 전시장에 들린 영의 근혜 양은 자연보호 운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몽을 더욱 활발히 벌리면은 머지않아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일) 국립공보관에서는 에베레스트 정복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영의 근혜 양은 전시회의 개막 테이프를 끊고 관심 있게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안내양들의 솜씨 자랑 바자회입니다. 바자회에 들린 영의 근혜 양은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생활이 고달픈데도 생활의 멋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박 대통령이 보낸 보조금을 전달하며 안내양들을 격려했습니다. (11월 9일) 영의 근혜 양은 대한작시사사가 주최한 바자회에 참석, 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11월 11일에) 있은 교육자료 연구 전시회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새마음 갖기 전국 남녀 웅변대회입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영의 근혜 양은 우리는 충효라는 정신적 지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보다 풍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도 이번 웅변대회를 계기로 충효를 바탕으로 한 새마음 갖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르단 왕국의 하산 빈 타랄 왕세자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영의 근혜 양은 왕세자 비를 접견하고 환담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왕세자에게 수교 훈장 광화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일 친선협회의 김종필 한국 측 회장과 시나 일본 측 회장을 비롯한 두 나라 대표들의 접견입니다. 강화 전적지 정화사업 준공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갑곶돈대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돈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용두 돈대에서 강화 전적지 정화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정들이 묻혀있는 순절묘단의 헌화 분향하고 병인 양요 당시 600여 명 병사와 분전하다 전사한 어제연 장군 형제를 기리는 쌍충 비각을 돌아보고 이 비각 옆에 무명용사 순절비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연보호 운동과 육림의 날 행사입니다. 자연은 한 번 오염되고 훼손되면 제 모습을 되찾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때로는 그 복원이 영영 불가능한 경우조차 있으며 자연 자원도 결코 무진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자연의 이용도가 급증해 가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서 자연 환경의 오염과 훼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더 늦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슬기와 정성을 다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세찬 물결 속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해치지 않고 자연을 아끼며 절도 있게 이용하는 쓸기를 터득해야만 하겠습니다. 조상님께서 물려받은 우리 강산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여 또한 전라북도 이리역 군의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급고 현장을 돌아보고 희생자 유족과 이재민에게 깊은 조의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가옥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7년도에) 민방위 훈련을 결산하는 제71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황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서울 시내 민방위 훈련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77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입니다. 새마을운동 7년을 결산하고 80년대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정신혁명운동으로서 잘살기 운동으로서 그리고 참다운 민주의 이념의 실천 도장으로서 농촌과 도시,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군대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전파되어서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와 국가 종합개발 방법의 새로운 유형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와 언론인, 정치인, 정부 관리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직접 와서 보고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는 새삼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창의력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시찰 또는 견학한 외국인의 수만도 70여 개 나라에서 5,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결코 만족을 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고 이 운동을 민족 중흥 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며 또 잘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마을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귀경길에 이리 복구 현장에 들려 복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 마산 간 84.5km의 구마 고속도로 개통식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풍 휴게소에서 대통령 친필 휘호 번영과 평화의 길이라고 쓴 준공 기념탑을 제막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일합성 부설학교인 한일실업여고에 들려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 소녀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린이회관 문화관에 마련된 고 유경수 여사님의 대리석 좌상 제막식입니다. (12월 13일에) 있은 영예 근혜 양의 텔레비전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우리는 발전 도상에 있고 또 이미 시작한 걸음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다가 쉬면은 이 안위감만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수천 년 고생해왔고 또 고생 끝에 이제 마침내 우리가 활짝 피려는 그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걸음을 늦추지 말고 이미 내진 걸음이니까 손에 손을 잡고 한번 목적지까지 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겨울철을 맞아 고생하는 버스 안내양들을 위해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방한복을 마련 서울특별시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버스 안내양들은 대통령의 따스한 배려에 감격하며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과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100억 불 수출의 날,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한 기념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80년대에는 고도 산업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회의 발판을 반석같이 다져놓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중화공업 위주로 과감히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차차 줄여나가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수출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도화,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두뇌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새해 78년에는 수출을 더욱 늘릴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1977년 한 해도 저물어 갔습니다.